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목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 100분가량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도 뉴스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느 대통령처럼 A4 용지를 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A4 용지 없이 본인이 보통 업무 중에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자기 마음에 담아서 기자들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야당이나 좌파들이 가장 그 관심 있게 봤을 것 같은 김건희 여사 문제, 도이치 모터스의 주가 그 조작에 관계된 문제, 그다음에 파우치 그 사건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많았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김건희 씨의 하는 문제에서는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 사과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성병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사를 관계기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부족하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그 조사를 특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린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꾸 인구가 줄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문제라든지 방산 수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아주 유심 있게 그 기자회견을 들어봤습니다. 뭐 각 그 분야별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솔직한 대통령의 입장의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질문이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정치에 들어와 있으니까 본인의 갈 길을 잘할 것이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여튼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앞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겸허히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갔다, 그런 뜻이 내포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첫째는 문제는요, 야당이나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말을 해도 뭐 찬성하고 환영하고 하는 것은 없으리라고 뭐 이미 우리가 다 판단했던 거 아닙니까? 그네들은 계속 뭐 미흡하다 뭐다, 심지어 국민의힘에 있는 유모라는 사람은 그냥 또 오게 돼서 질타를 합니다. 말만 잘하면 국회의원 된다, 뭐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 사람들이 해야 될 입장, 해야 될 장소 이런 것을 생각지 않고 그저 막무가내 헐뜯는 좌파 야당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수 측에 있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그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모라는 사람, 그 지금도 정치하냐?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서 그냥 칼을 꽂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못살게 모질게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도 정치하냐? 지금도 그 스타일대로 대통령이나 헐뜯냐? 이렇게 생각하는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기자회견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저 골자를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기자들 회견 중에서는 뭐 다 우리가 그 알고 있듯이 그런 문제가 발표가 말씀이 계셨다, 발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 이 기자회견이 우리들 그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말을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의 말을 믿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고물가, 고물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도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경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고 뭐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지금 현재 역대 최고의 그 기업에서 흑자를 냈다. 여러분들도 그거 아시죠? 뭐 2.6% 정도의 상승이 있었다. 그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큰 성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보도를 보셔서 익히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그 뉴스에 보도를 해드린 거를 여러분께서 익히 보셨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의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그 말씀 중에 우리가 귀담아야 될 것은 우선 대통령 2년 국정보고, 국민들에게 드리는 보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하시고 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뉴스를 보신 분들은 뉴스를 보셔서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봄은 깊어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제일 일처럼 기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웃고 웃으면서 지난 2년간 쉴 틈 없이 뛰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지난 2년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 기조와 건전 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국가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펜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 신인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제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글로벌 종주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습니다.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천만 명의 시장에서 80억 명의 시장으로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혀 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원전 수출, 방산 수출, K 콘텐츠 수출로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습니다.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가동해 오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삼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한미 동맹이 안보 동맹을 넘어 첨단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어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도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 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 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정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 왔습니다. 돌봄과 간병을 비롯해서 국민의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용 세습도 혁파해 왔습니다. 경제력의 차이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학금 확대, 교육비 지원과 함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은 국가 성장의 동력입니다. 좋은 축구 경기를 하려면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하듯이 우리 국토를 구석구석 모두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비교유적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로와 철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 보장되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늘봄 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리 주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첨단 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 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에 토대가 될 것입니다.
현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의료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 체계와 지역 의료 지원 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다행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에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이스는 2026년 우리 1인당 GN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어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을 모아 인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국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국민 소득이 높아져야만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우리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육, 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 개혁을 심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가칭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신설을 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통,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리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반면 교육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굳건하게 재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입니다.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국가가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진다면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 문제 역시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입니다. 세제 지원,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 자금 확대와 금리 부담 완화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임기 내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초중등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 예산제도 시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부처 간 벽은 물론 부처 내 부서 간 벽도 과감하게 허물어서 각 분야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세심하게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종합자산관리 체계의 관리 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 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제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입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 돌봄이 국가 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아이 돌봄
지원법을 비롯해서 당면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도 있습니다. 가칭 저출생 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도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이타임입니다.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외계의 새 길을 얻기 위해 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정작 할 일을 뒤로 미루는 채 진년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 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어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와 소통 협업을 적극 늘려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떠한 질책과 꾸짐에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것 이제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모두 발언을 면밀히 이렇게 새겨보면 그러면 그 속에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가 다 들어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이르는데 정부에서 신경 쓰고 지원하고 또 바꿔야 되고 할 것을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수출 문제도 얘기하셨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은 제가 늘 방송을 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이요 정치도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있어야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모든 것이 해방된 사람들은 그땐 또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먹고 사는 민생 문제부터 우리는 챙겨야 될 것이고 거기 위해서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부강하기 위해서는 수출 증대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내가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수출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1사분기에 2.6%가 성장했다. 외국에서 상상 못하는 G20, G20개국 중에서 외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성장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올 1년에 아마 4~5% 성장한다면 아주 대단히 성장하는 거죠. 이것이 다 물론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도 있겠지만 기업들의 노력이 아니겠습니까? 또 무지하게 많이 팔리는 방산 문제,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수주 문제 이런 문제가 국가에 큰 수입을 가져오는 동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도 그저 소소한 서로 그저 나무래고 서로 물고 뜯고 씻고 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협치하고 노력하는 그런 정치권이 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되새기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3년 남은 임기 동안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밀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박수를 쳐주고 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히 지내시는 오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유왕TV의 권유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